실제 시험 공부하시고 발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수정을 해봐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당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살짝 다루다가 기능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상위 돌리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마이크랑 스피커 때문에 지금 시험이 당장 안 돼요. 발표가 끝나고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한테 오시면 시험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스크탑 베이스 AI 세크터리 OTM 팀장을 맡게 된 김태라고 합니다. 네, 저희 무차는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총 4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스케줄은 다음과 같고 저희가 왜 이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시중에 상용화된 AI 스피커의 경우에는 스피커를 매개체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성에 의존하지 않고 단일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표현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시각적인 AI 스피커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데스크탑 환경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네, 다음은 저희 전체적인은 아니고 개략적인 블록도입니다. 음성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TTS로 음성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모델 디자인입니다. 전체 블록도인데요. 이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치입니다. 저희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 통해서 마이크 객체를 생성을 하고 사용자가 말을 하면 이것들을 아날로그 데이터를 그래디트하게 스토어하여 바이트 형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노이즈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논스테이셔너리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필터의 경우에는 음성의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인데 이 노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라서 어댑티브하게 적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이즈 인계값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부분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노이즈들을 줄이는 기법들을 효과를 얻고자 이 필터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터의 경우에는 이제 채널당 에너지 정교화라는 포인트가 좀 핵심인데 이제 생체 음향학 쪽에서 이러한 기법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신호를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을 하고 이제 각 주파수를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II 필터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시간 평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마스킹마다 피처를 뽑아내고 이것들에 대한 타임 도메인과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을 나눠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스무딩 처리를 하고 나중에는 인버팅하여 출력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이제 이미지 느낌으로 보면 이제 로 데이터가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는 게 20ms 정도부터가 이제 음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주기 정도를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슬라이싱을 하고 이제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 윈도우 사이징만큼 여기서 이제 노이즈와 피처들을 찾아내서 이제 프리 트랜스폼을 거쳐서 분석을 하게 되는 이후에는 이제 IIR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노이즈 유무를 판단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로어 데이터와 이제 파란색은 로어 데이터고요.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 프린트된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생체 음성 인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타겟으로 음성을 말할 때 보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생체 음성 인식 패턴을 찾아내는 모델과 그리고 이제 기법 알고리즘들을 좀 응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이나믹 타임 워핑이라고 해서 DTW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믹스처의 경우에는 저희가 학습을 방금 같이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음성을 세 차례를 받고 이것들을 필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스태킹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스태킹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을 진행한 1차 필터에 대해서 나중에는 DTW로 동적으로 유사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제 GMM에 대한 학습 방법을 조금 더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GMM은 아까 저희가 그 음성을 슬라이싱하고 윈도잉을 했을 때 이것들에 대한 정규 분포들이 각각 있을 텐데, 각각 이제 한 사람의 정규 분포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이제 믹스처로 복합적으로 연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피처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GMM 학습은 Expectation Maximization이라는 기법을 쓰는데요. 애초에 그 코에피션트를 람다를 놓고 처음에 람다를 이제 랜덤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Expectation 스텝에서는 이 닷의 경우 이제 A와 레이블이라고 봤을 때 다시 A와 B에 가까운지를 판단해서 이제 매트릭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반대로 A와 B 관점에서 이 닷을 이 닷의 거리를 찾아내서 매트릭스를 이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레이블에 속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네. 공부를 했어? 여러분 가우시안 믹처 이런 거 혹시 알아요? 처음 들어보지 않아? 배웠나? 시간에? 음성은 저희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저희가 DTW 다이나믹 타임 워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 저희 호출어는 자비스입니다. 자비스를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자비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자비스 길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비스 짧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호출어를 채는 방식, 그러니까 인식을 하려면 이제 레퍼런스 보이스와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이스의 차이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클리디안 기법의 경우에는 이게 빨간색이 레퍼런스 보이스라고 할 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과 랭스가 맞아야 합니다. 랭스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1대1 대응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연산 속도는 빠르지만 그만큼 입사성을 찾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가다가 길을 지금 하는데 음성을 해서 큐레이티브 처리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가우시안 믹처는 뭐 때문에 썼어? 이제 그 사람의 음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 슬라이싱해서 이 사람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피처 레이블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음성을 받아서 이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 사람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음성을 인식하도록 만들려고 여기다 모델을 넣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출어 인식에서 얼마나 이 사람 호출어뿐만이 아니라 생체 음성 인식 쪽의 앰플리튜드랑 프리퀀시를 계산을 해서 이 사람 거다라는 걸 포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넣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TW가 연산 속도는 조금 느릴지언정 어느 정도 얘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키워드입니다. 사용의 유사성을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넣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1대1 대응되는 이 유클리디안 기법 디스턴스와 달리 DTW의 경우에는 이 파형이 슬라이딩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유사성을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DTW가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는 다른 논문을 좀 찾아서 Fast DTW라는 걸 찾아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라인이 너무 짧고 이것들에 대해서 포착하는 그 타임이 너무 길어서 근사화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좀 빠르게 찾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봤고, 이제 X축의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 Y축의 경우에는 타임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DTW가 문장이 길어질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X축의 DTW들의 경우에는 문장이 늘어나게 속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 이후에는 강성현님께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알아들어가 이게 누구다, 누구 목소리다 이렇게 안다 이거지?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알아듣고 이제 가만히 있나? 네, 그럼 제기하겠습니다. 네, 인식된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단어를 쪼개가지고 토큰을 만든 다음에 토큰이 시스템 어떻게에서 데이터를 맡은 강성현입니다. 저희가 명령을 낼 때 PC 혹은 비서 이름을 말하면서 뭐뭐 해줘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비서 혹은 누구를 부를 때 쓰는 이제 단어를 신호로 합니다. 호출어라고 하거나 호출어를 캐치를 해야만 다음 문장이 명령에 들어가는 단어 문장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호출어가 프로다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키워드 레코그니션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음성 STT가 한번 들어가서 제가 출력이 없다 혹은 출력이 있다 될 때까지 대기를 하기 때문에 STT가 여러 번 반복됐을 때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시동어 키워드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병목 현상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호출어의 식별 민감도 및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CNN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음성 데이터를 받아서 주파수 축을 가진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CNN 모델을 넣어서 이 음성 데이터가 호출어 자비스와 가장 같다 아규맥스 값을 찾은 다음에 만약에 스레숄드 값을 넘었을 때 이제 호출어가 true가 되고 다음 문장을 진행해서 분류하고 제어할 수 있는 토큰으로 분류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음성을 입력을 할 때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짧거나 길어질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음성을 느리거나 빨리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수에 대한 염두를 뒀고 그리고 데이터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이 나머지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쓴 거는 소음을 넣고 타임 쇼핑을 하고 그리고 늘렸다 줄였다를 하는 기법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데이터가 10,000개인데 레이블이 이제 총 9개입니다. 9개 중에서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2,000개를 만들었고 나머지 레이블에 대해서 1,000개씩 대조를 했습니다. 저기 사람마다 만들어야 돼. 네, 저희 4명 음성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2,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명령어가 좀 다를 텐데. 네, 맞습니다.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말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 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여러 사람이 얘기 다 알아듣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레이블 중에 이제 각 단어에 대해서 예측한 값입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정확도랑 로스율이 나오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아까 어그멘테이션 할 때 그 값을 조금 소폭으로 넣었어가지고 원본을 좀 더 잘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원래 F를 돌렸는데 26F에서 얼리 스타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결과값을 추적해 봤을 때 자비스라는 값이 0.893이라는 스레숄드 값을 넘겨서 자비스다라고 인식값을 결과값을 받아냈습니다. 맥스를 찾나? 맥스를 찾는데 그 찾은 값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0.6으로 뒀었는데 0.6 넘었을 때 트루 값을 반환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그때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네네 다시 들어. 그리고 이제 받은 시동호 다음에 받은 문장을 쪼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쪼개는 게 아니라 문장을 받아서 얘가 텍스트로 변환을 하는 STT 모델을 STT를 과정을 넣었습니다.
저희는 총 3개의 API 중에서 카카오 API를 채택을 했는데 다른 API보다 사용 시간이 길고 또 사용이 쉬워서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제가 음성을 입력을 하면 특징을 추출을 해서 이제 API 단에서 텍스트로 출력해 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텍스트화된 문장을 저희가 받고자 하는 태그들로 쪼개는 분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디에서 무엇을 실행해줘 라는 명령을 받아서 어디서 무엇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위치 그리고 실행한 오브젝트, 액션 이렇게 멀티 레이블링 혹은 멀티 라벨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탕 화면이라는 글자는 하나의 같은 속성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걸 이제 엔티티라고 하는데 네임드 엔티티를 인식할 수 있는 AR 기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먼저 토커나이징 한 다음에 토커나이징된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더빙을 하고 저희가 보지 않는 태그들은 OOV, out of vocabulary 처리를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아까 CNN을 하면은 한 단어의 클래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아까 CNN에서 8개 클래스를 나눴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호출어에 대한 클래스고 이제 호출어가 지나고 무엇을 해줘라고 했을 때 이건 또 이제 호출어를 하면은 왜 뜬다 이거지? 자리스 이제 그다음 문장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태그를 받았을 때 단순 키밸류 대응에 따른 딕셔너리가 아니라 문장에서 인베딩이 갖는 의미를 예측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했고 모델은 LSTM, 버트 이렇게 2개를 써봤는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확도랑 처리 속도를 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택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벡터화 시키고 그리고 맥스랭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는 제로 값으로 패딩하고 그리고 그 벡터를 시퀀스를 학습에 넣어서 레이블이랑 연결하는 형식입니다. LSTM이랑 버트를 썼을 때 정확도랑 로스 값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버트는 모델이 크고 파라미터가 많아서 저희가 계속 그 콜앱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연례폭을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연례폭까지만 돌렸는데 LSTM이 한 사이클 돌자마자 이렇게 정확도가 엄청 치솟는 걸 보고 과적합이 아닌가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데이터를 쓸 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해서 저희가 치환하거나 자동 생성한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데이터의 형식이 단순해서 정확도가 아주 높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분류기를 통해서 이제 각 단어를 디코더로 분류를 하는데 그때는 성능이 실제로 시연을 할 때 성능이 괜찮게 나와서 LSTM을 사용했습니다. 아니죠. 생 넣고 네네. 할 수 있는 기능이 몇 개요? 자리스가? 총 저희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4개 중에 하나를 맞추면 되는 거지? 네. LSTM 모델이? 네. 거기에 이제 코드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잘 맞추시나요? 네. 5만 가지는 아니고 4개만 맞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코더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 토큰별로 기능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디코더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켜줬을 때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를 켜라는 값으로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토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코라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저희가 음성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연 영상인데 음성이 나오지가 않아서 이게 파워포인트를 켜줘라고 했을 때 파워포인트가 뜬 모습이고 파워포인트를 꺼줘 했을 때 이제 파워포인트가 꺼질 겁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입력 장치가 없어도 마우스 같은 손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봤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검지 손가락을 들었을 때는 커서가 움직이고 손바닥을 좌우로 했을 때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고 이런 스파이더맨 손가락을 했을 때 CV가 종료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하고자 했는 게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PC를 제어하자여가지고 모니터와 얼굴의 거리에 따라서 줌인이 되고 줌아웃이 되는 리더 모드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DLEV라는 CV 모듈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자동으로 얼굴의 좌표, 눈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가까워지면 확대되고 멀어지면 축소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검색해줘 때 자동 웹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한 지역에 날씨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DTS를 통해서 음성 결과를 출력하는 날씨 검색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얘기해줘. 네, 날씨 읊어줍니다. 대략적인 지명하고 최고 기온, 최저 온도 그리고 언제까지 어디 답은 기상청 API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크롤링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네이버에서 네, 저희가 말씀드린 기능들과 SAT를 병렬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파이썬의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트레이딩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파이썬에서 GIL이라는 글로벌 인터프레터 락 때문에 저희가 이상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병렬적으로 돌리거나 이 파이프 메소드를 통해서 출력값을 다음 함수로 전달하는 것에 좀 문제를 겪어가지고 이것은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 글로벌 인터프레터 락이라고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스레드만 구현할 수 있도록 파이썬에서 C 파이썬에서 락을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해놔도 하나가 실행된 다음에 마치고 병렬적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적 이점이 없는 걸 아마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출력단에 대해서 박찬님께서 이어서
TTS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TTS를 쓰게 되면 이점으로써 시각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대화하는 느낌을 주게 할 수 있고 변경사항 발생 시 성우를 따로 영입하거나 또 돈을 들여서 새로 녹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세서에서 합성의 경우 두 가지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절차는 입력된 텍스트로부터 뮬 스펙트럼을 예측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뮤 스펙트럼으로부터 음성을 합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타코트론 2 모델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 멀티 밴드 뮬젠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타코트론 모델입니다. 이거 매우 간단하게 표시가 잘 돼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입력 텍스트를 문자 단위로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베딩한 번호를 받고 디코더는 뮤 스펙트럼을 출력하게 됩니다. 포스트 넷의 역할은 디코더에서 예측한 뮬 스펙트럼을 정교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뮬젠 모델인데요. 저희가 위 논문에서 갔을 때 뮬젠이란 모델은 빠른 속도에서는 매우 강점을 가졌지만 음질에서는 매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밑에 표를 보면 여기는 1인데 단위수가 달라지고 여기는 단위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도 매우 적은 숫자를 유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습 부분에서는 내려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빠른 속도가 최우선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뮬젠의 음성을 크게 개선시키면서 속도의 장점을 가진 멀티 뮬젠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뮬젠 같은 경우 3.8 점수를 갖고 있지만 이 모델은 4.2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멀티 뮬젠 다이어그램인데요. 네, 뮬 스펙트럼의 입력을 받아서 신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 반응을 학습된 필터 뱅크에 넣어서 출력하게 되고 거기서 다양한 크기의 나온 출력물로부터 다수의 판별기를 사용하여 본래의 특징을 예측합니다. 저희는 모델을 트레이닝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모델을 적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었고 직접 학습시킴으로써 원하는 목소리로 튜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각각 사람마다 다르신 의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음성 녹음 같은 경우에는 영우 글로벌즈의 신지아 대리님이 요청을 했는데 응해주셔가지고 감사히 응해주셔가지고 약 1000개 정도의 짧은 문장을 받고 그 음성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앞뒤 입힌 데이터를 제거했습니다. 또한 학습할 수 있도록 샘플링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네, 저희의 트레이닝 정도는 타코트론 2 멀티 뮬젠은 따로따로 학습을 해왔고 약 185시간, 137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옆에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짧은 단어 같은 경우에 0.3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저희가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애국가 266자를 넣었을 때 약 30초가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학습 에폭마다의 결과물을 참조하는데요. 학습 모델 음성 테스트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랬던 목소리가 갈수록 학습 모델 음성 테스트 중입니다. 특히 마지막 같은 경우에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매우 잘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학습 모델 음성 테스트 중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잘 나오는데 문제가 저희가 문장을 1000개 짧은 문장을 1000개 정도 하다 보니까 TTS 특성상 저희가 말하지 않은 발음까지 말해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 예측이 힘들었던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은 TTS 옵티마이저 부분인데 여기는 저희가 예측할 때 보통 목소리 한 몇 개가 있으면 예측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도 1000개 정도로는 도저히 안 돼서 한국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짧은 문장 나는 집에 갔다 나는 오늘 1000개. 네, 그런 게 1000개 있었는데 이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ABCD로 해서 발음 단위가 체열 단위인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체열 단위가 가라고 하면 가랑 아가 합쳐져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각이면 기역, 기역이 합쳐져서 세 단계로 또 발음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 같은 경우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1000개 정도를 학습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프리 트레이닝에서 해석한 모델을 뒤집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저희가 TTS로 한번 발표를 해볼 건데 혹시라도 발음이 안 좋거나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긴 문장이고 워낙 전문 용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발표는 잘 못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생체 인식에 사용된 DTW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추가로 기사는 할때 음성을 입력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경우의 연산 시간과 거리를 나타냅니다. 거리는 낮을수록 수집된 음성과 누구의 음성을 출처하는 STT에서 있게 모드를 헬기 모드로 출력하거나 포인트 같은 경우 중간에 불규칙적인 띄어쓰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완전 새로운 파워포인트라는 단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따라서 데이터 밴드의 예상 출력 값을 업데이트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롤링 모델에서는 LSTM 모델과 BRT 모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LSTM은 약 3배 정도 빨라 LSTM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TTS입니다. 외국과 전체 총 이득자가 넘는 텍스트를 한 번에 출력한 결과 29초가 걸립니다. 오랜 연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텍스트를 스플릿하여 진열로 만들었습니다. 계산 시간도 줄어들었고 안동장이 출력 중일 때 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멀티프로세싱의 경우 연산을 기대하여 적용했으나 실제 결과를 보면 진열과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썬의 락 설정 때문에 병렬 연산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30초 동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이 끝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시작하는 동안 30초가 지난 후부터 말을 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나서 말을 하면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30초에 나와야 되는 단어가 6초 이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열로 연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대표님이 나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일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스마트홈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머리인데요. 일단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끼리 얘기하는 자비스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데스크탑 기반으로 환경 기반으로 AI 인공지능 비서로서 이제 다른 스피커 기반의 이제 AI 비서랑은 달리 저희는 이제 시각적인 면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윈도우 환경이라는 장점을 좀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능률 향상을 기여하는데 좀 보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최적화를 해서 실제 이제 실이나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2초에서 3초 정도 이후에 출력이 되는데 저희도 그 정도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인공지능 비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제품들과의 근접하게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라는 지배적인 환경에서 이제 보편적인 사용자들이 음성과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지시함으로 인해서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확장 분야로는 스마트홈, 스마트 헬스,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이제 이렇게 다 나열을 했고 마지막 이게 마지막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멀티브리칭 그거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병렬적으로는 저희가 구현이 가능한데 파이썬 정책상 락을 걸어놔서 연산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병렬로 연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병렬 연산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실행은 되는데 이게 살짝 딜레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험에서 일부 3초가 걸리는데 1초가 걸리는 연산이 넣었는데 0.3초에 끝나는 연산을 중간에 넣어왔는데 이게 원래 저희가 생각했을 때 멀티는 이게 뭔데 1초에 먼저 나오는 수가 나와야 되는데 순서대로 나오는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자기 역할을 잘 나눠가는 게 중요한데 자기의 롤이 명확하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하나 이제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해본 거죠. 전반적으로 이번에 하늘들이 다 완성도고 활용도를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활용도가 내가 이제 국가 어르신들이 목소리에다가 손자를 입혀주면은 되게 좋아하셔. 목소리가 손자가 자꾸 나오는 거야. 우리도 막 맹점 목소리 나는 거 좋잖아. 근데 할아버지도 목소리에서 손자 입히는 거 많이 하는데 사실 좀 1000개, 요 1000개 저기 작은 문장은 잘 안 된다는 거죠. 몇 개 보통 저희가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개수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워낙 짧은 문장만 있으면 네, 그 정도 있으면 그 정도 할 수 있고 또 워낙 대본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본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입니다라는 문장만 넣었을 경우에 입니다라는 건 잘하지만 뭐뭐 해라 같은 경우는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불공평하고 일부분 돼가지고 그리고 워낙 저희가 또 대본을 딴 데서 저희가 만들 시간이 부족해서 KS 데이터셋을 좀 참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일상의 단순한 대본들만 있어가지고 일상 얘기할 때는 잘 말하는데 이렇게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 데에서는 살짝 예측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기에는 전문 용어 예측이 많지만 포인트를 전능하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일상을 잘 맞추면 거기에 특화해서 앱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려워. 여러분들 뭐라는 건 아닌데 일상 용어만 잘 돼도 상당히 유용성이 있다. 동영상 음성 파일로 한 10분짜리면 되나? 역시 1000개 문장이면은 3000개 문장이면 음성 파일 10분짜리 있으면 어떻게 돼? 하여튼 그거 한번 해봐. 실무적으로 저거 러닝을 해야 쓸 거 아니에요. 어디에 쓰려면 손자 소녀 난뭐 지금 중간에 많이 해가지고 질문 있으면 나는 그냥 보통 문장이 2초 정도 길어, 2, 3초 정도 길어가지고 그거를 통계로 했을 때 2.5초에서 3초 사이죠. 그러면 30초에 30초 정도 데이터가 얼마 받을까 그랬어? 내가 쓰고 얼마 해야 돼? 가격 한정 없어?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인이랑 이제 프리미엄 모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형 서비스 나도 싸게 해줘.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해명해드리고 신비서로. 그러면 나는 이선님 저기 매니저님 목소리로 해라. 프리미엄 됐으면 할게요. 네,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한 파일로 되어 있죠? 아니 각각 다 달라요. 문장이. 각각 또 다르고 그 원래 대본이랑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전달해줘요. 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까지. 네.